오늘은 송은이 유재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 그러니까 송은이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에 내가 초반 때 올렸던 영상 중에 사건의 발단이라는 영상이 있어. 거기서 송은이가 내 명함을 갖게 되면서 그 명함에 있는 개인정보를 전현무한테 전달하면서 이 지금 성범죄랑 불법적인 성범죄랑 스토킹이 발생한 거야. 그 송은이는 그 이후에도 그냥 내가 계속 걔네 회사 이메일로 다 보냈어. 너가 지금 개인정보를 줬기 때문에 전현무가 나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이후에 실제로 주거 침입이 있었고 그리고 불법 촬영에서 나한테 협박을 띄우고 있다. 그리고 나는 해킹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거의 10년 넘게 쓰던 이메일에 있던 모든 내용 다 지웠다. 너 때문에. 이 얘기를 송은이 회사 이메일로 그거를 꾸준히 보냈었어. 2024년하고 2025년도에 송은이한테 꾸준히 보고를 했어. 보고라기보다는 그거를 알려준 거지. 통보를 한 거야. 너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다. 송은이는 모든 사건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송은이는 그 이후에도 전참시를 계속 전현무랑 출연을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송은이가 그런 이메일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야. 왜냐면 내가 회사 이메일로 보냈어도 회사 이메일 그 받는 그 광고 쪽 담당자가 그 소리 했잖아 나한테 예전에. 그 내가 사건의 발단이라는 영상에서 보여줬잖아. 답장 왔던 거. 내가 보냈던 이메일 모두 다 송은이 대표한테 전달이 됐었다 이렇게 얘기했었으니까 내가 그 이후에 스토킹 관련해서 보낸 이메일도 다 전달이 됐겠지. 그럼 송은이는 최소 개인정보법 위반 한 범죄자에다가 거기다가 스토킹 방조범인 거야 결국. 성범죄 방조범이야 송은이는. 그러니까 송은이는 쉽게 얘기해서는 성범죄자한테 개인정보를 준 협조한 사람인 거야 범죄에. 인연이 미친년인 거지. 사실 인연이 내 전화번호를 내 전화번호든 명함이든 함부로 전현무한테 줬던 것 자체가 내가 일반인이기 때문에 나를 되게 우습게 본 거야 사실은. 나를 되게 만만하게 본 거야. 같은 연예인들끼리 내가 지금 있잖아. 소액 소송 걸라고 SK나이츠 김태훈 전화번호 얻으려고도 거의 몇 달을 노력했어. 그리고 심지어 나는 뭐 허운이든 박준영이든 뭐 이런 KT 선수들이었던 애들 이 스토킹 상황에 연루된 그런 애들 전화번호 얻으려고 내가 지금 거의 1년 넘게 노력했는데도 아무도 전화번호 안 줬어. 아주 걔네들도 엄청 유명한 애들은 아니잖아. 심지어 박준영 같은 애는 세간에 엄청 알려져 있는 애가 아니야. 그냥 농구 선수 따라다니는 여자애들이나 알겠지. 근데 뭐 그런 애들 전화번호도 내가 못 얻어가지고 1년 넘게 이러고 있는데 어디서 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전현무라는 성범죄자 스토커한테 줘. 송은이가 미친년인 거야. 지가 뭔데? 내가 업무적으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준 명함을 지가 뭔데 그걸 전현무한테 주냐는 거야.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전현무가 내 거 해킹 다 하고. 그러니까 송은이가 쌍년인 거야 진짜. 인연 진짜 처벌을 받아야 돼 무조건. 아무튼 근데 이 송은이랑 유재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유재석은 송은이 통해서 나에 대해서 엄청 많이 들었어. 그 얘기를 좀 해볼게 지금. 이 뜬뜬이라는 이 무슨 프로그램 채널 있잖아. 이게 이 영상이 2023년 7월 11일 날 올라온 거거든. 저 위에 지금 김숙하고 송은이하고 유재석하고 셋이서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하는 게 있는데 얘네 셋이서 회사 얘기하고 막 이런 게 있어. 그리고 뭐 자기가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이게 이 영상이 뭐냐면 이 영상이 그때가 내가 송은이한테 뭐 투자 관련해서 뭐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도와주겠다. 피치하는 거를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회사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저 회사는. 저 회사에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수익이 안 나는 구조로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명함을 전달한 시점이고 그 이후에 송은이가 우리는 투자가 이미 끝나서 우리 안 해. 막 이런 식으로 온 거야 이메일이.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야. 네가 개인정보를 전현무한테 줬지? 전현무가 나에 대해서 인터넷 찾고 이상한 걸 올리고 있어. 네가 알고나 있어. 이런 식으로 내가 송은이한테 다시 이메일 보낸 것까지 회사에 보낸 거야. 그러고 나서 이 시점인데 내가 그때 그리고 그 소리 했어. 송은이네 프로그램 포트폴리오가 다양성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아. 뭐 환경 아니면 뭐 다양성 아니면 뭐 약간 굳이 따지자면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하고 이거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거에 관련된 약간 프로그램이 좀 있어. 근데 그런 건 수익이 안 나. 그런 거 재밌어서 보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재미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수익이 나기 굉장히 힘든 구조야. 그래서 아무튼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내가 그 소리 한 거야 마지막 이메일에서.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하시면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뭐 의미도 있고 그게 앞으로는 성장할 뭐 수익 모델 앞으로는 성장할 만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쓰고 얘기하면서 내가 동문 중에 아는 아저씨가 그런 거가 자기네 회사에서 투자하는 어떤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그거는 전혀 중요한 얘기가 아니었어. 왠지 알아? 그런 다양성에 관련된 기업의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전략 있잖아. 그거는 이미 뭐 그런 전략이 생긴 지 10년 넘었어. 나는 미국에 계속 있었잖아. 미국에서는 학계든 뭐 미국의 뭐 실제 기업 환경에서 어떤 뭐 전략이 세워지는 거든 그런 게 우리나라로 오잖아. 거의 10년 있다 와. 10년 있다 와. 미국에서 이미 유행한 지 10년이 지나야 우리나라에서 그게 유행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미 10년 전에 미국에서 봤던 것들이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는 게 너무 많아. 내 입장에서는 그 아저씨가 그 투자 기업에 있는 어떤 대표라는 아저씨, 내가 동문 중에 알고 있던 한 번 만났어, 한 번 만났어. 그 아저씨가 뭐 다양성 우리 회사에서도 뭐 다양성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막 이런 소리 했거든. 근데 그게 나한테는 아주 흔한 얘기인 거야. 미국에서 맨날 들었던 얘기고 난 심지어 그런 연구를 해 막.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어서 그냥 그 아저씨가 했단 얘기를 그냥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다양성이 원래부터 유명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 투자회사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었다 이렇게 그냥 나는 언제를 준 것뿐이야. 그게 좀 더 레퍼런스로 더 작용한다고 생각한 거야. 나는 그뿐이야. 그 아저씨를 뭐 팔아서 뭐 나를 더 높이려고 한 것도 아니야. 나는 더 많이 알아 그 아저씨보다 내가 보기에. 그 투자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미 미국 학계에서는 너무 유명한 얘기들인 거야. 너무 모두가 아는 얘기야. 그 아저씨가 하는 얘기가 별로 대단한 얘기도 아닌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 아저씨랑 대화를 하면서 내가 배운 것도 하나도 없어. 이거는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맞장구 쳐드렸어. 그러고선 그 아저씨가 했던 얘기를 갖다가 왜냐면 전혀 송은이한테 내가 투자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투자회사 대표가 했던 얘기를 같이 전달해 준 것뿐이야. 나는 이미 그거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고 있지만. 근데 뭐 어쨌든 이거 일종의 허영심 같은 얘기인 거지. 그냥 내가 했어요라고 하면은 저 여자가 이미 이메일로 다 그랬잖아. 우리는 투자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다 끝났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스펙에 어떤 정도의 연구를 하고 있었고 어느 정도로 좋은 학교 나왔는지 저 여자는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어려 보여 심지어. 나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내 얼굴을 보면 거의 사람들이 5살에서 6살은 어리게 봐.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이때만 해도 벌써 3년 전이잖아. 그럼 3년 전에 내 얼굴 봤으면은 30대 초반이나 뭐 아니면 20대 후반이 이렇게 보이는 거야, 내 얼굴이. 그러니까 저 여자는 나를 무시한 거야. 내가 봤을 때. 내가 학교 어디 나왔는지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얼마나 스펙이 좋은지를 모르니까 저 여자는 나를 무시하고 우린 투자 다 끝났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내가 일부러 투자회사 대표 얘기를 해버렸어.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별로 대단한 얘기도 아니지만 일부러 한번 얘기해본 거였더니만 그러고 나서 이 영상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송은이가 약간 후회한 듯한 태도를 보이는 거 뉘앙스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웃기고 앉아있네 허영심을 더럽게 만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만 거야 나는. 왜냐 그 투자회사 대표가 얘기한 게 말했다시피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야 나한테는. 너무나 모든 교수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거는. 모든 경영대에 있는 교수들이 다 알아. 심지어 후진 대학에 있는 교수들도 아는 내용이야 그거는. 근데 뭐 투자회사 대표가 얘기했다니까 갑자기 그걸 아쉬워하는 것 자체가 난 되게 웃기다 생각한 거야. 아유 진짜 머리에 똥이 들었으면 그런 생각 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근데 어쨌든 이 영상이 그때쯤에 올라온 거고 내가 저 영상에서 송은이랑 유재석이랑 김숙이랑 하는 얘기들을 보면서 되게 아유 뭣도 모르면서 학계나 뭐 아니면 진짜 경영에 관련해서 뭣도 모르나 보다 이런 생각 한 거야. 그 다양성에 대한 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행한 것 뿐이지 진짜 미국에서는 막 10년 15년 전에 이미 유행했던 것들인데 그 주제 자체가 내가 아유 뭣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만 거야. 그러니까 이미 유재석은 그때 나에 대해서 얘기 들은 거야. 이 영상에서 나오는 얘네들의 대화 내용이 뜬구름 잡듯이 그냥 일반 대중이 보기에는 얘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내가 했던 그런 내용 가지고 지금 얘네가 대충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미 이 영상에서 방송에서 이 정도로 얘기했다면은 아마 방송 카메라를 끄고 나서는 더 많이 얘기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유재석은 이미 이때 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나에 대해서 들은 사람인 거야 이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최근에 나는 뭐 유재석한테 뭐 관심이 없고 유재석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고 뭐 유재석이 뭐 이 사건을 안다고 해서 날 도와줄 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거야. 근데 최근에 이제 양세찬이랑도 뭐 스토리 같은 거 찍어 올렸는지 뭐 이렇게 사진 같은 게 자꾸 떠 내 릴즈에. 그리고 뭐 정준하랑도 뭐 뭔가 사진 찍는 거 계속 나한테 떠. 그러니까 내가 그때 깨달은 거야. 지금 왜냐면 그때 이미 양세찬한테 내가 제보 부탁을 해놨었어. 제보. 양세찬한테 제보 부탁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얘가 내 거에 라이크를 많이 했기 때문이야. 지금 여기 봐봐. 이거 옛날에 엄진 아나운서 관련된 영상에서 이미 보여줬던 것들이야. 보면은
여기 엄지인 아나운서가 바로 내가 엄지인 씨 DM 확인 부탁드려라고 중간쯤에 첫 번째 캡처에 중간에서 약간 밑에 부분에 보면 써 있잖아. 엄지인 아나운서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전 업무 관련해서 스토킹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쉐어하면서 내가 뭐 폭로글 같은 거 보내줬더니만 엄지인 씨가 이걸 라이크를 해놨었잖아. 근데 그 위에 봐봐. 양세찬한테도 똑같이 써. 양세찬 씨 DM 확인 부탁드려 했더니만 세 명이 라이크를 해놓은 거야. 근데 엄지인 씨는 자기가 본인이 직접 하셨어. 근데 이 양세찬 씨 DM 확인 부탁드려 이거에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 그냥 얘 포스팅에다 그거를 써놓고 얘가 이 포스팅 있잖아. 내가 이 댓글을 달아놨던 포스팅도 한참 전에 올린 거. 1년 전에 올린 거. 1년 전에. 근데 거기에 굳이 양세찬 씨 DM 확인 부탁드려라고 수많은 뭐 댓글 중에 내가 2주 전에 올렸던 그 DM에다가 그 댓글에다가 저거를 3명이 라이크할 이유가 뭐야? 저거는 양세찬의 지인이거나 양세찬의 부계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3명이 그걸 굳이 해놨다고? 석토리 뭐 람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엔 저건 양세찬이 시켜서 한 거야. 시켜서 라이크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양세찬이 대충 내 상황을 알고 있고 내 DM을 봤구나 이렇게 이렇게 생각한 거야. 똑같아. 내가 다시 또 뭔가를 양세찬한테 보낼 일이 있었어. 뭔가 그 제보 요청 같은 거 하면서. 그러고서는 보냈더니만 DM 확인 부탁드려 했더니 또 옆에 보니까 댓글 좋아합니다라고 또 해놨잖아 이거를. 그러니까 양세찬은 이미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인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내 상황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양세찬이랑 뭐 유재석이랑 같이 찍은 사진들이 나한테 계속 떠. 그리고 뭐 정준하랑 같이 내가 옛날에 정준하한테 뭔가 부탁한 게 있었어. 이 뭐지 뭐 전현무 사건 관련해서 정준하 잠깐 찾아간 적이 있었고 그때 뭔가를 부탁했었어. 근데 정준하가 싫다 그래서 내가 그냥 말았거든. 근데 뭐 어쨌든 그때 정준하랑 이번에 유재석이랑 둘이 사진 찍은 게 계속 같이 올라오는 거야. 그 소리 뭐냐? 나는 그냥 이거는 유재석이 뭔가 이 일에 관해서 관여하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을 한 거야 내가. 유재석 사진이 계속 뜨니까. 그래서 유재석을 찾아간 거야. 다른 이유가 없어. 옛날에 뭐 뜬뜬해서 송은이랑 김숙이랑 유재석한테 어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재석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지금 그거를 막 그 일을 소환해가지고 내가 지금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야. 최근에 내 릴즈에 자꾸 유재석이 떴기 때문에 간 거야. 그래서 2026년 2월 1일 날 안테나를 간 거야. 안테나가 유재석네 건물이잖아. 그래서 유재석한테 메모를 남겼어. 뭐라고 썼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전현무 스토킹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재석 씨한테 뭔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다서 부탁드린 것도 아니야.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뭐 핸드폰 해킹당하고 도청당한 게 너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뭔가 뭐 연락처를 남기고 이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올 테니까 그 사이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뭐 날짜 편하신 시간이나 날짜를 적어서 이게 관리소장님한테 주시면 제가 와서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6월 1일 날 이 안테나의 건물에 갔을 때도 사실은 원래 유재석을 만나러 간 거 아니었어. 양세찬 만나러 왔어. 양세찬이 있으면 양세찬한테 뭔가 메모를 남기려고 한 거야. 뭐 거기 건물에 있는 뭐 직원한테 얘기해놓고 양세찬이 그때 여기서 안테나에서 쑥쑥이라는 프로그램 찍잖아 얘가 유튜브 채널. 그러니까 양세찬한테 쪽지를 전해달라고 간 거였어 원래.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려고 직원한테 물어봤어. 양세찬은 보통 이거 프로그램 찍으러 언제 오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직원이 잘 모르는데요 이랬는데 관리소장님이 와가지고 나를 응대를 한 거야. 관리소장님이 누구시냐고 해서 이런 사정이 있고 내가 전현무한테 스토킹 당하고 있는데 양세찬이 대충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양세찬 만나서 뭔가 물어봐야겠다. 그러니까 쪽지를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저씨가 그 소리 하시는 거야. 관리소장님이 이게 안테나 건물이야. 안테나 건물이자 유지석 소유 건물이야. 유재석 소유 건물에 있는 그 관리소장님이 그 소리 하시는 거야. 자기가 양세찬 누군지는 모르겠고 유재석이 가끔 건물에 올 때 보일 때가 있으니까 유재석한테 전해줘도 되냐는 거야 나보고. 그런 것도 괜찮다고 해서 쪽지를 유재석한테 쓴 거야. 원래 양세찬한테 쓰려고 하다가. 그래서 6월 1일 날 그 아저씨한테 그 메모를 남기면서 뭐 유재석 씨 오시는 날 그 좀 전달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해보라 그래서 얘기를 한 거야 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 과장이라는 사람이 온 거야. 그래서 나보고 이래. 누구신데 여기 와 계시냐고 나가라는 거야 나보고. 근데 내가 그랬어. 나는 그냥 이 아저씨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했더니 아저씨한테 막 그러니까 이 문 과장이 이런 사람들 응대하지 말고 내보내시라고 막 아저씨한테 막 따져. 그러니까 아저씨가 알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도 할 말 다 하고 나갈 거라고 내가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더라고. 근데 그게 6월 1일 뭐 한 2시, 3시, 3시, 4시 뭐 이쯤이었나 봐. 근데 그러고서는 그냥 내가 아저씨한테 부탁드려놓고 내가 그랬어 아저씨한테 일주일 있다 다시 올게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게 월요일이었어.
그래서 나는 집에 간 거야. 근데 6월 뭐 한 3일, 4일? 3일 날, 3일쯤에 막 이런 뭔가 인스타 릴즈에 경비원이 뭐 자기의 뭐 직업을 걸고 어떤 행동을 했다. 그래서 뭐 해고 통지를 받았다. 이런 식의 릴즈가 막 뜨는 거야, 자꾸. 그래서 내가 뭐지? 이상하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한 거야. 경비원이 뭔가 해고 통지 받았고, 경비원이 뭔가 자기의 직업을 걸고 어떤 행동을 했다. 이런 식의 릴즈가 계속 뜨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혹시 그 아저씨인가? 뭐 그냥 그렇게 생각만 한 거야. 그 관리소장님인가? 그냥 그 생각만 하고 넘어갔어. 그러고선 6월 8일 날 다시 내가 안테나를 갔어. 왜냐면 메모가 전달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혹시 뭐 유재석이 뭐라고 메모 다시 뭐지? 단문을 남겼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간 거야. 만약에 안 남겼으면 더 이상 갈 필요는 없잖아, 거기에. 싫다는 건데. 그래서 일단 갔어. 그랬더니만 아저씨가 그 소리를 하는 거야, 나한테. 아, 난 자기 해고됐대, 갑자기. 네? 이랬더니만 6월 1일 날 그 뭐 이 아저씨가 이제 관리 대행 업체에서 뽑힌 거야. 6월 1일 날 이 아저씨를 뽑았던 회사 유니폼이라는 데서 관리소장 구인 공고를 이미 냈대. 6월 1일 날. 그리고 근데 그거를 그때 아저씨가 바로 발견한 건 아니고 6월 4일 날 갑자기 이 아저씨한테 해고 통보를 했다는 거야. 그 유니폼이라는 회사에서 그 관리 대행 업체에서. 그 봐봐. 6월 1일 날 내가 메모 전달해달라고 갔었어. 그리고 이 아저씨를 갑자기 6월 4일 날 해고해버렸대. 이 아저씨 3월 달부터 일했어. 그러면 3개월밖에 안 된 거야. 일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을 갑자기 해고를 했다는 거야. 그러고서는 이 아저씨가 그럼 다른 직장을 구해야겠다 해가지고 관리소장 관련돼서 이제 찾아야겠다 해가지고는 자기가 원래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유재석 건물 있잖아. 거기 직장을 알아봤던 사이트 있잖아. 구직 사이트. 거기서 다시 찾아보고 있는데 거기에 뜨더라는 거야. 자기를 대체할 사람을 찾는 구인 광고를 이미 6월 1일 날 넣었대. 6월 1일 날 이미 그런 구인 광고를 올려놨던 거를 이 아저씨가 발견한 거야. 그래서 아저씨가 엄청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다는 거야. 자기가 6월 1일 날 그 메모 이제 전달해야겠다 이러면서 내 거 받아놓고 그때 문 과장이란 사람이 막 클레임을 걸었잖아. 이 아저씨한테. 왜 나를 응대하고 있냐고. 그럼 이 문 과장이 유니폼에다가 불만을 제기했겠지. 아저씨에 대해서. 저 아저씨가 지금 외부에서 온 어떤 이상한 여자를 응대하고 있었다. 이 아저씨에 대해서 뭔가 문제 삼았겠지. 그러니까 유니폼 측에서 알겠다. 그럼 우리가 해고하겠다 하고서는 바로 구인 광고를 내버린 거야. 이 아저씨를 대체할 그 인력에 대한 어떤 구인 광고를 내버린 거지. 그러고서는 3일 있다가 아저씨한테 해고 통보를 한 거야. 그리고 아저씨가 그 소리 하는 거야. 2일쯤에 유재석 운전기사가 건물에 왔대. 그래서 그 운전기사한테 메모를 전달하려고 했더니만 그 사람이 읽어보더니 뭐 전현무 스토킹 이런 거 써있으니까 자기는 이런 거 관여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메모 유재석한테 전달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돌려줬대. 그러고서는 그 메모를 받았는지 여부조차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야, 유재석한테. 그 얘기를 내가 6월 8일 날 이제 안테나에 다시 그 유재석이 뭐 메모에 대한 답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려고 갔을 때 유재석 운전기사를 만난 거야, 그때. 거기 그 사람이 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아저씨한테 해고 통보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나도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유재석 운전기사가 오는 거야, 밖에.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아저씨가 그 소리 하는 거야. 저 사람이 운전기사라고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내가 가서 물어본 거야, 바로. 지금 내가 관리소장님한테 유재석 씨한테 메모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가 이 관리소장님 지금 해고된 거 아시냐고 내가 했더니만 자긴 몰랐대. 그래가지고는 네? 이렇게 해서 막 설명해서 그래서 유재석 씨한테 전달하라고 이거 부당 해고라고 왜 뭐 그냥 메모 전달하는 거 자체가 뭐 엄청난 중대한 하자도 아니잖아. 그리고 심지어 메모가 전달도 안 됐어. 그리고 외부에서 누군가 왔을 때 응대를 할 수 있는 거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앉아서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뭐 내가 무슨 업무 방해를 엄청 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 아저씨랑 그 관리실에서 얘기하고 있었어. 근데 뭐 그걸 가지고 해고 통보를 하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 근데 이 순차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 상황이 되게 웃겼다는 거야, 내가 보기에. 근데 그거 가지고 운전기사한테 뭐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막 싸가지 없이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자기가 뭐 알 바 아니란 식으로 내가 왜 그런 걸 전달해야 돼요? 뭐 이러는 거야. 나는 애초에 유재석한테 부탁할 생각이 아니었어. 난 양세창한테 부탁하고 싶었어. 근데 양세창 만나려고 갔는데 거기서 그 관리소장님이 자기는 양세찬이 누군지 모르니까 유재석한테 부탁하면 안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뿐이고 유재석한테 애초에 부탁을 해도 괜찮겠다 싶었던 거는 유재석이 내 핸드폰 릴즈에 계속 떴기 때문이라니까.
이유 없이 뜰 리가 없어. 전현무가 그거를 이유 없이 띄우는 게 아니야. 알고리즘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가만히 있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사람들 띄우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 얘기 하고 있는 사람들 위주로 뜬다고, 내 릴즈에. 항상 그랬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대화하고 있는지까지 떠, 어떨 때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유재석이 떴을 때, 아, 유재석이 상황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이미 양세찬이나 정준하는, 나한테 직접적인 컨택을 받았던 사람이잖아. 유재석은 SNS 안 하니까. 유재석한테 연락한 적 없어, 나는. 그러니까 얘네랑 같이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런 게, 아, 지금 유재석이 상황을 대충 알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한 거야, 나는. 그래서 얘한테 그 부탁한 것 뿐이야, 메모를 남긴 것도. 나는 유재석을 막 좋아해서 유재석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이런 메모를 남긴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문과장이고 운전기사고 웃기지. 내가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겪으면서 항상 웃겼던 게, 와, 진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특히 연예인들이. 막 운전기사 말하는 게 싸가지가 하도 없더라고.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옛날에 대선 캠프에 일했다고 했잖아. 대통령 되는 그 캠프에 비서실장이 하나 있고, 가장 높은 사람 비서실장이 있고, 그 밑에 일하는 비서관만 8명이야. 비서관만 8명이고 나는 비서실에 인턴으로 일했어. 나는 뭐 말단이지, 말단. 나는 비서실에서 말단으로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데, 그 대선 캠프, 대통령을 만드는, 그 실제로 대통령이 됐다니까, 그 사람이. 그 대통령을 만드는 캠프의 비서실장님도 그렇게 싸가지가 없지가 않아. 근데 운전기사 같은 사람이 뭐 유재석 보호하겠다고 저렇게 싸가지 없이 구는 건 난 처음 봤네.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었어.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이 관리소장님이 해고가 됐고, 나는 이걸 가지고 내가 다시 그 양세찬한테 얘기했어. 뭐 지금 이런 식으로 안테나가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리고 난 내용 증명 보낸 거야, 이쪽에다가. 왜 이 뭐지, 관리소장님이 해고를 돼야 되냐, 이거지. 이 사람이 뭐 엄청 중대한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계약 기간이 끝난 것도 아니고, 계약한 지 뭐 3개월 만에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고, 뭐 특별히 뭐 이유도 없어. 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대. 무슨 커뮤니케이션? 그 내가 그런 걸 자세하게 물어본 거야, 관리소장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 도대체. 이게 그 채용 공고야. 이거 봐봐. 이게 지금 그 유니폼이라는 회사에서 이 아저씨를 이제 대체할 인력을 구하는 거를 언제 올렸다? 이게 지금 봐봐. 모집 요강은 이 아저씨가 지금 근무하는 그 요건이랑 똑같은 거야. 한마디로 이 아저씨 대체하려고 올린 거고. 이 기간이 지금 봐봐. 중간 캡처 보내 봐봐. 6월 1일 날 올린 거야. 그러니까 이 6월 1일 날 언제야? 내가 가서 그 아저씨한테 메모 전달해달라고 부탁드리고 나서 이 사람 해고해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 이 회사에서 이 사람을 대체할 인력을 구하기 시작한 거지. 봐봐, 이거 해고 통지서. 그 나모 씨라는 그 법무팀 차장인지 팀장이란 여자가 이거 보낸 거야. 2026년 6월 4일 해고 통지서. 소장님, 저희 내부적으로 얘기도 해보고 저도 몇 주간 고민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좋은 분이시니 성향에 잘 맞는 곳에서 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하고 인수인계서 작성 및 일정 조율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놨고, 이거 뭐야? 그 들어가서 해고 통지서 내가 봤어. 그랬더니 막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뭐 의견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회고를 한대. 엄청 중대한 사유가 아닌 거야. 무슨 개소리야? 무슨 해고 사유로 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리 계약직을 해도 계약직 자르는데, 그것도 관리소장 자를 때 뭐 불이 났어, 건물에. 아니면 도둑이 들었어. 그걸 뭐 자리를 비워가지고 도둑 들어온 걸 못 봤어. 아니면 전기가 나가버렸어. 그래서 막 모두가 막 업무가 중단됐어. 뭐 그런 정도의 진짜 중대한 하자를 일으킨 게 아니라면 소장님 자를 이유는 뭐냐는 거야. 내가 메모 전달해달라고 그거 괜히 받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 옆에 있는 릴즈가 그게 떴던 거야. 저게 두세 번 떴어. 저 똑같은 게 이제 아파트 경비원이 놀이터에서 욕먹을 각오하고 한 행동, 이런 식으로 떴어. 이게 메모 줬다는 그 소리야. 이게 3일인가 4일인가 3일 4일 그쯤에 내가 이 아저씨가 잘렸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 릴즈가 두세 번이 떴었어. 그러니까 내가 되게 이상했던 거야. 아, 저게 아저씨 얘기하는 건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던 거야. 근데 실제로 8일날 가서 확인하니까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하니까 내가 엄청 황당했던 거야. 이 아저씨가 뭘 잘못한 게 특별히 없어. 메모 같은 거 주지 말아야 되는데 줬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받지 말았어야 돼 받았다든지, 이런 식이면은 주의나 경고를 주고 끝날 일이야. 해고를 할 일이 아니라. 실제로 경고나 뭐 어떤 징계 조치가 먼저 일어나고 해고가 일어나는 게 맞는 거야. 순차적으로 봤을 때. 근데 어디서 감히 해고를 해. 부당 해고를 해. 그러니까 누가 이거에 관여했는지도 사실은 의문인 거야. 보면은 그 문과장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유니폼에 컴플레인 건 건 맞아. 그러니까 그날 구인 광고가 올라왔겠지. 이 아저씨를 대체할. 그러고 나서 비서실장도
뭐 지는 모르는 일을 했지만 뭐 지도 컴플레인 했을 수 있지. 그 회사에다가 이 아저씨 잘라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아니 뭐 이미 어차피 해고 그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구인 광고가 올라왔었으니까 이미 문과장이 컴플레인 했을 때 이미 시작된 거겠지. 그 소리는 뭐야? 안테나 측에서 그걸 자르라고 한 거야 이 아저씨를. 유니폼에서 자르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양씨한테 얘기한 거야. 양씨한테는 뭐 그 날 있잖아. 그 당일날 내가 유재석네 건물 안테나 건물에 갔다 온 날 바로 뭐지 DM을 보냈는데 계정이 또 신고당했어. 전 업무가 바로 신고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없어진 거야. 얘한테 보냈던 DM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다시 보내서 다음날 전 업무가 계정 또 신고한 모양인데요. 한참 쓰던 계정 차단당했네요. 이게 진짜 웃긴 거야. 한참 쓰던 계정이 갑자기 차단당했어. 이유도 없어. 다른 막 맨날 막 새로 만든 계정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차단당하는 거 이상하지 않거든? 근데 엄청 오래 쓰고 누군가랑 계속 인터랙션이 있었던 그 계정이 그게 차단당하면서 없어졌어. 신고당한 거야. 그걸로 양세찬한테 제보 요청해놨었거든. 근데 그게 없어진 거야. 그래서 양세찬한테 DM 보냈던 거 다 없어진 거야. 거기에 이미 내가 너네가 안테나 측에서 지금 이 아저씨 잘랐지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를 해놨단 말이야. 근데 그 DM이 없어진 거야 갑자기. 전현무가 쫄린가 보지. 그거 내가 영상으로 공개하겠다고 얘한테 얘기했었거든 이미. 근데 그래서 다시 얘기한 거야. 한참 쓰던 계정 차단 당했네요. 6월 8일 월요일에 드린 DM은 캡처 안 해놨으니 지금 다시 보내고 캡처 하려고요. 6월 1일 제가 유저씨께 메모 남기러 갔고 해당 사실에 대해 메모 전달하려던 관리소장님께서 6월 4일 해고 통보 받으셨습니다. 시점으로 봤을 때 저를 응대하신 사실을 안테나 측에서 문제 삼으신 것으로 보이니 저는 해당 사실에 대해 언론 제보했고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 영상을 통해 폭로할 생각입니다. 또한 안테나 측으로 내용 증명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소장님 의사에 따라 노동청 쪽에 신고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재석 씨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문했던 사실은 안테나 문과장, 유저씨 비서실장이라는 운전기사가 알고 있습니다. 방문 목적은 전 업무 스토킹 상황에 대한 도움 요청이었으며 포스트잇을 받던 운전기사가 다시 관리소장님께 되돌려준 내용 역시 제가 가지고 왔고 해고 통지서 이메일 역시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있으며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 내용을 유재석 씨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통보하시는 경우 부당 해고로 법적 책임 있으시다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밑에 거는 뭐 약간 뭐 개인적인 내용들이 들어갔었고 어쨌든 간에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웃기는 상황인 거야. 근데 내가 유재석이 관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이 건물이 안테나가 렌트를 해서 쓰고 있는 건물이야. 안테나라는 회사가. 근데 건물 자체의 소유주는 유재석이야. 그럼 유재석이 관리소장이 잘렸다는 얘기를 안 들었겠어? 들었겠지.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소장을 자르는 건데 안테나 소속 관리소장을 자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재석은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자르냐는 거야 멀쩡한 사람을. 멀쩡한 사람 왜 잘라? 부당 해고를 왜 해? 이 아저씨가 뭐 건물에 불냈어? 그냥 그 쪽지 받았으면 그리고 내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 우기고 싶으면 유재석은 나에 대해 안다니까 이미? 유재석이 그렇게 나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자기가 스토킹 상황에 도움을 주기 싫고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를 그 아저씨한테 전달하기도 싫고 그리고 그 아저씨가 유재석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불편하면 그냥 경고 주면 끝이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 그 여자 이상한 여자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냥. 그 여자 이상한 여자니까 앞으로 도와주지 말라. 이렇게 하고 끝낼 일이야 그냥. 근데 자르는 것도 뭐야? 해고를 왜 해?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용 증명 보낸 거야. 그리고 이거 봐봐. 이게 다음에 또 보낸 그 DM이거든? 안녕하세요 양세찬 씨. 전현무가 제 릴즈에 계속 띄우는 내용을 보자면 전현무는 유키즈 측에 젠슨 황을 출연시키는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 계속 유재석이 젠슨 황이랑 웃고 있는 사진을 엄청 띄우면서 그거랑 같이 동시에 아까 그 뭐 경비원이 자기의 직업을 걸고 어떤 행동을 했다 이런 거 있잖아. 그 릴즈가 같이 뜨기 시작하는 거 어느 때부터. 그러면서 뭔가 돈 먹였을 때 뜨는 사진이 있어.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돈을 먹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어떤 그 릴즈가 있어. 그 항상 뜨거든. 그 자기가 진짜로 누군가한테 돈을 먹었거나 뇌물을 먹었거나 이럴 때 그게 뜰 때가 있단 말이야. 그 사진이 같이 뜨는 거야 이 세 개가. 그러니까 나는 그거야. 전현무가 유재석한테 어떤 방식으로 금전적으로 회유를 하면서 그 전신왕을 뭐 유키즈에 꽂아주면서 대신에 나 도와주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겠다. 이게 이제 어떤 흐름상으로 봐서 자연스러운 거지.
그래서 자금이나 인맥 등을 통한 것이고 스스로도 이를 유재석 씨가 저에게 협조한 사항을 막기 위해 회유한 것이라고 띄웁니다. 이런 식으로 떴어.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현무는 저를 위해 진술하려는 KBL 선수들에게 여자를 소개시키면서 진술을 방해한 정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후 저를 도와주려던 관리수장이 해고된 상황을 볼 때 회유가 실제로 적용하여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 보이며 저는 해당 사실 전체에 대해서 금요일에 올릴 영상이 공개할 생각이니 그 전에 원래대로 관리소장 해고 조치 취소하도록 유재석 씨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나 안 도와줘도 돼. 도와주기 싫으면 말어. 나도 다른 사람한테 가서 부탁하면 돼. 내가 유재석한테 꼭 도움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나를 안 도와줄 거면 그냥 거절하면 땡인 거야. 근데 뭘 관리소장을 해고하고 난리야. 미친 거야? 그러고 있어. 내가 적당히 좀 하라고 하세요. 유재석 씨한테. 뭔 젠슨왕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 한 명 만나는 게 엄청난 일인 것 같으세요? 제 미국 학교 지도교수는 뭐 구글 본사 가서 맨날 강연하고 에스트로드 회장이랑 점심 먹고 웬만한 미국 기업 강의 다 다니는데도 엄청 겸손한 사람이 젠슨왕이에요? 제 기준에 득보자. 이거 사실이야. 내가 보기에는 뭐 젠슨왕 막 나는 게 엄청 대단한 일이야? 돈 좀 쥐어주니까 예능 프로 나오는 기업인인 거야. 아니 무슨 기업인들이 시간당 얼마를 버는데 돈을 주니까 예능 프로에 나와. 그렇잖아. 되게 수준 떨어진 일인 거야 내가 보기에는. 아무튼 유재석 씨한테 위 내용 다 전달하셔도 상관없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양세찬 씨, 홍진경 씨와 유재석 씨, 박명수 씨 등이 제 정보를 전현무로부터 듣고 계셔. 이거 다 릴즈에 떴던 내용이야. 제가 GPT에 물어보니 만약 그 제3자들이 정보가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된 사실을 알았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감시 추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으며 그럼에도 정보를 주고받으며 스토킹 행위를 지속 확대시킨 역할을 했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라 스토킹 범행에 협력한 사람으로 볼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합니다. 저한테 관심 끄시라고 전해주세요. 니들끼리 내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어차피 도와줄 거 아니면 그냥 꺼져라 이거야. 끄라고 관심을 끄라고. 나도 관심 없으니까. 나도 나한테 도움 주는 사람한테만 관심 있어. 내가 양세찬한테 DM 보낸 이유가 뭐다? 양세찬이 내 거에 자꾸 라이크 해놨었으니까. 그러니까 양세찬을 믿고 난 이런 DM을 보낸 거야. 그거 이상의 의미는 없어. 내가 양세찬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나 개인적으로 팬이라서 이런 걸 한 게 아니라는 거야. 양세찬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 판단해서 여기다가 얘한테 DM을 보낸 것 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 줄 거 아니면 꺼지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뭐 관리소장을 해고해? 그러니까 나 안 도와주는 걸 떠나서 관리소장 왜 멀쩡한 선량한 사람을 해고를 하냐는 거야. 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왜 해고하냐는 거야. 그러니까 경고 주고 말면 되는 거지. 주의 주고 말면 되는 일인 거야. 그거는. 어디서 못 배워먹은 행동하는 거야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못 배워먹은 행동을 해? 어이가 없는 거지 진짜. 전현무한테 지속적으로 정보 공유받고 제 집단 가면 스토킹에 협력한 사람들이라고요. 이미 유재석 씨는 협조 안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관리소장님 해고하시면서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하셔놓고 뭘 제 얘기를 계속 떠들어요 이런 거야. 관심 끄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나도 관심 없으니까. 나도 안 도와줬는데 내가 계속 관심 갖겠어? 싫다고 했으면 끝인 거지. 딴 거 필요 없고 그냥 유재석 씨는 부당 해고나 취소하시라고요. 왜 선량한 사람 하나를 병신 만들어요. 본인이 병신 같은 마인드로 사시는 주제에 범죄 은닉의 회유에 넘어가 짝짝꿍 출연섭에 남냠하니까 좋으셨대요. 이거 한 거야. 나 이거 다 진심이야. 가만히나 있지. 아휴. 그리고 해고를 왜 해? 나 안 도와줘도 상관없어. 근데 왜 멀쩡한 사람을 직장을 잃게 만들어. 그 아저씨 공무원 하시는 분이야. 시청에서 공무원 하셨대. 그냥 은퇴하시고 소일거리 하시려고 관리수장 하는 거야. 뭐 무슨 뭐 교육 수준이 엄청 낮고 뭐 막 막노동하다 그러다가 관리수장 하시는 분도 아니야. 본인 나름대로 커리어 있었던 분이야. 공무원 하셨던 분이래 공무원. 아주 정상적인 분이셔. 근데 뭐 그런 사람을 잘라. 홍진경 씨는 이간희 선수한테 온갖 얘기 다 듣고도 제보도 안 하고 내가 제보해달라고 부탁한 사람 2명 누구야? 양세찬이랑 홍진경이야. 둘 다 제보 안 했잖아. 그리고서 결국에는 어디야? 걔 정관장에 있는 그 박지훈이 제보한 거잖아. 홍진경하고 양세찬한테 부탁 진짜 많이 했어. 사례도 다 하겠다 했어. 제보해 주시면 사례 다 해드릴게요. 이거를 몇 번을 부탁했어. 몇 주 동안. 안 한 거 아니야 둘 다.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 내 얘기 하지 말고 나한테 관심 끄라고. 어차피 안 도와줄 거면. 제보도 안 하고 본인 인스타 가해성 포스팅 잔뜩 올린 거 제가 봐드린 거라고. 이거 맞아. 홍진경이 뭐 어디서 전현무한테 이 얘기 저 얘기 쳐들었나 봐. 그런 얘기에 관련된 뭐 인스타 포스팅 같은 거 엄청 많이 올렸어. 내 상황에 대한 인스타 포스팅 되게 많이 올라왔어. 난 솔직히 기가 막혔어. KBL 애들이 그러는 거는 어린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어. 어린애들이니까. 나이가 나보다 막 적어도 7살 어리고 아니 막 열 몇 살 어려. 그런 애들 뭐 잡아 쫓아서 뭐 할 거야. 냅두는 거야.
근데 홍진경은 뭐야? 나보다 나이 많잖아. 한참 많잖아. 근데 뭐 2차 가해성 포스팅을 잔뜩 올리고 난리야. 그걸 전현무가 무슨 말 하는 걸 듣고 와가지고 그거 관련된 내용을 올리면 어쩌자는 거야. 그거 자기는 위로랍시고 올리는 거야? 나는 그 보면은 불법 촬영 상황이 연상되니까 나는 엄청나게 불쾌하단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근데 내가 홍진경을 한테 뭐라고 안 한 게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날 괴롭히려고 그거 올린 거라고 생각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자기는 나랑 친해지려고 그거 뭔가 말트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올렸구나.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한 거야, 나는. 그렇지만 볼 때마다 기분 나쁜 거야. 그래서 참은 거야, 내가. 그러냐고 넘어간 거야. 그럼 도와주기라도 하든지 나를. 도와주지도 않았잖아. 근데 어디서 전현무가 공유하는 정보를 듣고 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나를 막 씹고 난리래. 그게 인스타에 다 떠, 릴즈에.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쌍욕을 막 해. 그럼 쌍욕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대, 자기네들끼리. 지네가 쌍욕을 하든 말든 무슨 이 정도 상황 되면 쌍욕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야. 이 정도 상황을 2년, 3년 동안 겪어봐. 이 정도 상황 2년, 3년 겪는데 쌍욕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신이야, 신. 나도 엄청 이해심 많은 사람이야. 내가 2, 3년 동안 이거를 견디면서 이 정도 멘탈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야. 근데 여기서 쌍욕 좀 하면 어때서? 쌍욕을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 상황은. 뭘 개소리야. 뭘 나에 대해서 막 그 쌍욕한 거고 자기네들끼리 욕했대. 그게 막 떠. 박명수 씨는 제가 전현무랑 실제로 썸을 타거나 사귀거나 결혼이라도 하는 사이인 줄 알고 계셨다죠. 실제로 그렇대. 박명수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뭔 망상 걸린 새끼가 얘기를 한참 듣고 계시다. 이제 와서 뭐 또 제 편을 들을까 말까 했다고 됐다고 전해주세요는 거야. 뭘 내 편을 들어 이제 와서. 이상한 새끼가 망상 걸려가지고 나랑 결혼할 사이라는 둥, 나랑 사귀었다는 둥, 나랑 썸 탔다는 둥 이런 개소리를 짓거리는 거 박명수는 다 듣고 있었던 거야. 다 믿고 있었대. 그래 이제 와서는 내가 박명수한테 DM 보내고 정준하 통해서 박명수한테 또 DM 보내고 뭐 그렇게 하면서 박명수가 상황을 알게 된 거야. 아무 사이 아니라는 거를 내가 전현무랑.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 내 편을 들까 말까 막 그랬대. 그런 얘기가 또 떠 내 핸드폰에. 됐다고 전해주라는 거야.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니들끼리 뭐지? 내 욕 그만해라 이런 얘기 쓴 거야. 근데 지금 웃긴 건 뭔지 알아? 최근에 이게 이틀 전인가? 어젠가 뭐 그랬는데 뭐 갑자기 전현무랑 또 뽀뽀하고 난리 났대 양세찬이. 아주 생쇼를 하는 것들이야. 성범죄자가 지금 얼마나 날 괴롭히고 있는지도 알면서도 굳이 뭐 뽀뽀하고 막 자기네들끼리 막 껴안고 부둥켜안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야 지금. 아 양세찬도 진짜 기가 막힌 새끼지 진짜. 아주 생쇼들을 하고 있는 거야 생쇼들을. 예능을 보지 마 그냥. TV 보지 마. 이 영상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아 제발 예능 다 꺼버려. 이 쓰레기들이야 쓰레기들. 내가 보기에. 이거 내용 증명 보낸 내용이야. 관리소장 해고에 관련된 관여 여부 사실관계 확인 요청. 본인은 2026년 6월 1일 귀사 사옥을 방문하여 방송인 유재석 씨에게 전달할 메모를 건물 관리소장에게 맡긴 사람입니다. 달리 당시 관리소장은 본인을 설명을 들은 후 유재석 씨의 비서실장 겸 운전기사에게 해당 메모를 전달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귀사 직원으로 소개된 문 과장이라는 사람이 관리소장에게 본인을 응대하지 말고 내보내라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하였고 본인은 대화를 마친 뒤 자진 퇴장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관리소장은 2026년 6월 2일경 유재석 씨의 비서실장을 만나 메모를 전달하려 했으나 해당 비서실장은 메모 내용을 읽은 뒤 이를 유재석 씨에게 전달하지 않고 반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관리소장은 2026년 6월 4일경 관리업체인 유니폼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본인은 유니폼이 관리소장을 대체할 인력을 모집하는 채용 공고를 2026년 6월 1일경 게시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위를 비춰볼 때 본인은 귀사 또는 귀사 관계자가 관리소장의 교체, 계약 해지 또는 인사조치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지에 대해서 중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관여했다, 뭐 관여가 한 거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보존을 해라. 이러고 나중에 실제로 노동청이나 이런 데 신고해야 되니까 니들도 잘 봐라. 귀사 임직원 또는 관계자가 유니폼 측에 관리소장의 교체, 계약 해지 또는 인사조치를 요청하거나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귀사 임직원 또는 관계자가 관리소장 응대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지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관리소장과 관련하여 유니폼 층에 연락, 협의 또는 보고가 있었는지 문 과장이 관리소장 응대에 문제를 제기한 경위 및 이후 후속 조치, 한마디로 해고하라고 했는지 이거야.
유재석 씨 비서실장이 메모 전달을 거부한 경위 및 관련 보고 여부, 이거를 누구한테 보고했냐 이거야. 유재석한테 보고했냐 이거고, 본인의 방문 및 메모 전달 시도와 관련하여 기사 내부에서 작성 공유된 보고서 또는 기록이 있는지. 한마디로 내가 찾아가서 메모 전달한 것 때문에 잘랐나 이거야. 그거는 부당 해고니까. 아울러 본인은 위의 자료 보존을 요청합니다 하면서 메신저 기록 뭐 아니면 CCTV 영상 뭐 결제 자료 이런, 그리고 해고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어라. 본인은 향후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을 경우 언론 제보, 관계기관 진정 및 기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론화를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이거 아저씨 나중에 도와드릴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유재석한테만 보낸 것도 아니고 유희열한테도 같이 보냈어. 유희열 대표도 안테나 공동대표잖아. 그러니까 유희열도 이걸 알 필요가 있지. 왜냐면 안테나에 대해서 내가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 근데 유재석의 비서실장 뭐 아니면 문과장이라는 사람들이 잘못을 했더라도 유희열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상황이랑 아무 상관이 없겠지. 유희열 자체는. 이거 뭐 어차피 유재석 건물이었으니까. 안테나가 렌트를 하고 있는 유재석 건물에서 발생한 일이잖아 이게 다. 그러니까 유희열이랑 상관없지. 근데 유희열도 알고는 있어야지 자기 회사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나중에 공론화를 통해서. 유희열은 무슨 잘못이야 도대체? 유희열이 뭐 이 관리소장님한테 인사하러 잘 온대. 이 건물에 들릴 때마다 이 유재석 건물에 그러니까 안테나가 건물 2개 쓴대. 유희열 건물이랑 유재석 건물이랑 둘 다 쓰는데 이 아저씨는 유재석 건물에 일하고 있는 분인 거야. 근데 유희열이 일 때문에 유재석 건물로 올 때가 있잖아. 둘이 붙어 있대. 근처에 있어. 근데 유희열이 이 유재석네 건물에 올 때마다 이 관리소장님한테 먼저 인사하고 간대 맨날. 그러니까 예의 바른 거지 되게. 어디서 함부로 사람을 잘라. 못 배워먹은 짓이 진짜 무식한 행동이야 무식한 행동. 이거 신고 들어가면 끝이야. 그래서 물어봤어. 50명 이상의 규모, 계약 즉 해고 통보 이메일, 특별한 잘못은 없었고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다, 보고를 자주 하지 않았다. 이건 사실이 아니야. 어쨌든 이 얘기가 그 해고 통지서에 써 있었어. 비공식적으로는 대표에게 부탁하러 온 외부인을 응대했다는 게 이제 문제점이었다는 거고, 설명해 주신 내용만 보면 부당 해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계약직인지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계약직이긴 한데 뭐 어차피 1년 계약이었는데 3개월 만에 자른 거라니까? 계약직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님. 계약직도 계약 기간 중에는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중대한 업무상 과실 없잖아. 그런 거 반복적인 근무 때만 그런 거 없어. 이 아저씨 일 엄청 열심히 해, 내가 봤을 때 공무원스럽게 일을 하더라고. 그래서 막 외부에서 누가 왔을 때 방문이든 뭐 아니면 뭐 점검하러 나온 사람이든 그 방문 일지 같은 거 적는 거 쓰잖아. 그것도 표를 얼마나 깔끔하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거를 보고를 안 했다 이거야. 유니폼에서 보고 안 했다는데 그거를 표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뭐 때때마다 하면 되는 거지. 근무 태만 없어 이 아저씨 보면. 엄청 열심히 일하시더라고 보니까. 징계 사유. 뭐 징계 받은 것도 없었고 여태. 회사의 경영상 필요? 뭔 개소리야. 커뮤니케이션 원활하지 않다, 보고를 자주 하지 않았다 정도는 객관적 증거와 반복적인 지적, 개선 기회가 없었다면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 쉽지 않다잖아. 그럴 수가 없어. 이 아저씨가 뭐 커뮤니케이션 이후에 계속 커뮤니케이션 다 했대. 보고 다 했대. 뭐라고 한번 해가지고는 그 이후로 카톡으로 다 보냈대. 그러니까 보고를 안 했다는 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메일, 메신저, 회의록 등으로 반박할 자료가 있으면 충분하다. 뭐 이거는 뭐 부당 해고다 이거지. 외부인 응대가 진짜 이유라면 더 의심해 볼 만하다. 만약 대표에게 부탁하러 온 외부인을 응대한 후 갑자기 해고가 진행됐고 공식 사유는 소통 문제인데 실제로는 다른 것이라면 노동위원회는 종종 포면산 이유와 실제 이유가 다른지를 봅니다. 특히 해당 사건 직후에 해고가 결정됐고 이전까지 업무평가가 나쁘지 않았고 뭐 이 사람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없다니까? 경고나 징계 없었어. 징계는 뭐 징계야? 3개월 동안 무슨 징계가 있어? 같은 정황이 있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해고 통보는 이메일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죠. 다만 사용자는 해고 시 해고 사유 시기를 서면을 통제, 이건 뭐 통보했으니까 상관없고 지금 바로 확보할 것. 뭐 이런 거는 뭐 내가 내용 증명에 썼던 거잖아. 이런 거 다 남겨놓으라고. 그래서 보고를 안 했다는 주장에 반복할 자료가 핵심이다. 어쨌든 1년 계약직인데 두 번째 캡처에 보면은 1년 계약직인데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해고했고 50명 이상의 사업장이고 중대한 비행이나 징계 사유가 보이지 않고 회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실제로 개선 해고 대행했다니까? 그 아저씨가 보고 엄청 했대. 그래서 뭐라고 해가지고 그 해고 사유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다 수준의 다소 추상적인, 이런 경우 노동위원회는 보통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지, 그 사유가 해고할 정도에 중대한지. 중대하지 않지. 뭐가 중대해? 메모 남겨서 그렇게 된 거야. 내가 사용자 측이 개선 기회를 충분히 줬는지 살펴본다.
만약 회사가 보고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메일, 메신저, 회의록 등을 실제로 보고 내역이 확인된다면 회사 주장에 상당한 타격이 갈 수 있다. 한마디로 계약직이라도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데 뭐 단순히 대표와 코드가 안 맞는다 혹은 소통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 수준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고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노동청이나 뭐 아니면 지방노동위원회 혹은 고용노동부 쪽에 신고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건 뭐 마지막으로 최근에 전현무 관련해서 기사 올라오는 건데 봐봐 진짜 웃긴 게 봐봐 전현무 고정 또 늘었다 데뷔 후 첫 스릴러 예능 내가 내 사페라는 게 있대. 뭘 고정이 늘어? 이거 지가 투자한 거지 딱 봐도 지 요새 고정 늘긴 뭘 늘어 요새 얘가 있는 고정도 지금 다 없어지고 난린데 내 사건 지금 웬만한 PD들이 다 알아. 그래서 얘를 고정으로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돈 주고 투자해가지고 만든 프로그램이겠지. 이 제목이 내 사패가 뭔 줄 알아? 내가 만난 사이코패스래. 지 아빠겠지, 지 아빠. 지 아빠가 방화 저지르고 가정폭력 저질러서 막 깜빵에 살다 왔어. 내가 그랬잖아,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 방화를 저지른 건 중범죄라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방화를 저질러서 자신의 어떤 의도를, 보이려고 하지 않아. 진짜 정신이 이상한 사람만 불을 지르는 거야. 사람 죽이겠다고. 죽인 것도 우발적으로 누군가를 막 칼로 찌르거나 아니면 뭐 때리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 불을 질러서 모두가 막 질식사하거나 뭐 상관없는 사람들까지 죽게 만든 상황인 거야, 거의. 방화는. 그러니까 지네 아빠가 그런 성향이 있는, 사이코패스 성향은 자기네 아빠가 있는 거겠지. 자기 아빠 얘기하는가 보지. 지가 프로그램 투자했고, 자기가 자기 아빠 생각하면서 만든 프로그램인가 보지. 근데 지는 뭐야? 지는 소시오패스지. 지는 막 이미지 좋은 척하고 막 자기 엄친아인 척 막 했어. 완전 리플리잖아. 집구석 개판에다가 막 지는 성범죄 저지르고 막 스토킹 막 2년 넘게 하고 사람 엄청 괴롭혀. 그러니까 아빠가 사이코패스, 아들은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이 있는 집안인 거야, 얘네 집은. 지금 이런 거 지금 뭐 또 엄프라고 앉아 있더라고.